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10년 동안 NBA 같은 경우 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게 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30개 구단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500대 부자 순위에 들어가면 NBA나 NFL 팀을 인수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정도 부자로는 어림도 없다. 한마디로 오늘 가격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뭐 박정호 교수님을 대신해서 공부한 거죠. 진짜 마침 또 궁금했던 내용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농구, 그것도 미국 프로농구 NBA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매년 10월 말이 되면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가 프로 구단들, 전 세계에 있는 프로 구단들의 가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 지표는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리그, 그리고 돈이 몰리고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 같은 경우 최근 10년간 다른 종목을 그야말로 압도한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NBA의 높은 성장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도대체 NBA 성장세가 얼마나 되길래 하늘을 찌른다라고 아까 표현하세요? 앞에서 NBA 전체 30개 구단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몸값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오프닝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30개 구단, NBA 30개 구단의 그 가치를 다 더하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150조 원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네. 근데 올해 6월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더불어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150조 원 시가총액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확 비교가 되네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NBA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성장세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최근에 보여준 높은 성장률 때문인데, 지난 2020년에 30개 구단의 평균 가치가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9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10년 사이에 6배가 올랐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흔히 미국 4대 프로스포츠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이제 미식축구, NFL이 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 그리고 아이스하키인 NHL, 그리고 네. NBA 이렇게 4개를 가리켜서 4대 프로스포츠라고 하는데, NFL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2020년까지 10년 동안 그 성장한 걸 보면 300%의 성장세를 보였고, NHL이 200% 성장률, 메이저리그 야구가 300%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다들 성장세긴 하네요. 네, 성장세긴 한데 2020년까지예요. 근데 이제 2020년까지 10년 동안 NBA 같은 경우 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올해 10월 26일에 포브스지가 발표한 NBA 30개 구단 평균 가치 결과를 보면 44억 달러, 6조 1천억 원에 이르러서 4년 만에 다시 더블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게 지난 4년이라는 기간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미국을 비롯한, 맞아요. 전 세계 프로스포츠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던, 정말 존립의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의 위험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해서 최근에 전 세계 경제계가 위기와 불황이란 말을 달고 살고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2020년까지 기록했던 6배의 성장률의 더블을 4년 동안 또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성장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농구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NBA 구단이라 그러면 아마 시카고 불스일 겁니다. 그렇겠죠.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뛰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우리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단인데,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 1985년에 제인 라인스토프라는 구단주가 얼마에 인수를 했냐면 1,6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4억 원 좀 넘는 돈으로 인수했거든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카고 불스의 현재 가치, 올해 포브스지가 발표한 현재 시카고 불스 구단의 가치는 얼마냐? 50억 달러. 6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직도 이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85년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다르다 그래도, 그렇죠. 6조 9천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카고 불스를 비롯한 NBA 30개 구단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브스지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500대 부자 순위에 들어가면 예. NBA나 NFL 팀을 인수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정도 부자로는 어림도 없다. 향후에 포브스 50대 부자 안에는 들어야 인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사모펀드 얘기했잖아요. 네. 스포츠계에 사모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사모펀드나 혹은 그 헤지펀드로 엄청난 돈을 번 그 미국의 부호들이 지금 앞다퉈서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에 투자하고 구단주가 되는 것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가격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패닉 바이 하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호들은 프로스포츠 구단들, 미국 4대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매물이 나오면 거의 패닉 바이 상태예요. 무조건 사고 봅니다. 오늘이 제일 비싸니까. NBA가 지난 14년간 보여준 성장세를 감안하면 사실 포브스 기준 500대 부자로는 이제는 NBA 구단 인수는 어림도 없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상황이에요. 네. 일단 궁금한 거, 돈 얘기했으니까요. 네. 제일 비싼 NBA 구단은 어딜까요? 저도 NBA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LA를 연고지로 두거나 뉴욕, 뉴욕 닉스 이런 두 군데 아닐까요? 그게 과거에는 맞아요.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 맞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힌트를 드릴게요. 스테판 커리. 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일 가장 비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올해 포브스 평가로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2천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3년 동안 부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뉴욕이라는 빅마켓에서 갖고 있는 뉴욕 닉스. 말씀하신 대로 뉴욕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성적은 안 않습니다만 좋아요. 네. 버는 구단의 가치 그리고 버는 매출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뉴욕 닉스가 올해 포브스지 기준으로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4,200억 원 정도.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3위인데요. 71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8,700억 원 정도의 네.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최근에 급성장하기 이전에 뉴욕 닉스와 LA 레이커스가 1, 2위를 다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참고로 앞에서 말했던 시카고 불스는 6조 9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정도면 30개 구단 중에 6위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구단, 꼴찌, 제일 싼 거. 이거는 좀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사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어딜까요? 사시려고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것도 예측해볼까요? 아까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워싱턴? 네,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꼴찌로 가장 낮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도 멤피스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700억 원입니다. 야, 30개 구단 중에 30등, 꼴찌도 4조 1,000억 이상은 있어야 한번 들이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 이건 10월 26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즌 또 끝나고 나면 또 오를 수도 있고. 당연히 오릅니다. 예.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이건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지금 NBA 가치는 폭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NBA 구단들의 가치는 폭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개권료 계약을 새롭게 NBA 리그가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중개권료 수입이 각 구단의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네. NBA 구단의 가치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 얘기 더 하기 전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유달리 다른 프로스포츠들보다도 NBA가 유달리 인기가 있고 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NBA가 지금 앞에 오프닝 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은 지금 글로벌 팬덤이 굉장히 커요. NBA가 특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SNS 활용이거든요. SNS와 쇼츠 활용인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NFL이나 뭐 MLB를 압도하는 수준의 팔로워 숫자를 갖고 있고, 또 쇼츠 시청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면 NBA가 거의 압도적인 그 높은 수치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젊은 층에게 네. 소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MLB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그 조사한 걸 보면 평균 관중들의 연령대가 46세 정도 형성이 돼요. 아, 나이가 좀 있군요. 네. 근데 NBA 같은 경우 평균 연령대가 41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구매하고 굿즈나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들, 소비 욕구들을 자극하는 게 NBA가 MLB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NBA의 지금 뭐 폭발적인 인기는 리그 사무국이 SNS라든지 뭐 젊은 층들의 기호에 딱 맞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리고 뭐 농구 좋아지는 이유가 뭐죠? 너무 재미있는 볼거리 많이 줘요. 그렇죠. 그 볼거리들을 끝없이 생산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SNS를 통해서 선수들의 비하인드 이야기, 선수들의 그 SNS 활용, 쇼츠 촬영 이런 것들을 리그 사무국 차원에서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도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고 아주 재밌지만 그 외적인 콘텐츠들조차 경기에 관련된 비하인드 콘텐츠들조차 젊은 층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좀 비교 좀 해보죠. NBA 30개 구단 중 1위가 제일 비싼 구단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 1위들 그러니까 축구 전 세계 제일 비싼 구단 1위 뭐 이런 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축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단이 어딜까요? 뭐 레알 마드리드 아닌가요? 레알 마드리드. 부동의 1위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포브스 발표의 기준을 볼 때 레알 마드리드의 평가액은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1,700억 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88억 달러인가? 네, 88억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팀보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비쌉니다. 어마어마하네. 또 레알 마드리드의 가격은 NBA 전체 2위인 뉴욕 닉스, 3위인 LA 레이커스의 가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레알을 NBA 농구팀 기준으로 보면 한 4위 정도. 얼핏 보면 축구 인구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야구랑은 한번 비교해 주시죠.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의 1위가 어딜까요? 당연히 뉴욕 양키즈. 그렇죠. 뉴욕이라는 거대 마켓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야구단 부동의 1위는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번 퍼브스 조사에서도 7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4,9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는데요. 아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88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또 모자르네. 근데 양키스 75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MLB가 예전에 미식축구 NFL에 이어서 2위,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 2위 자리를 놓고 MLB와 NBA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88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뉴욕 양키스가 75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MLB와 NBA의 2위 경쟁은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서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부동의 1위를 늘 고수해 오지만 지금 현재 NBA 전체 2위인 뉴욕 닉스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뉴욕이라는 마켓을 쉐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닉스와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구단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포브스가 발표할 때 항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당연히 미식축구겠죠. 네, 미식축구 넘사벽 미식축구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 이번 조사에서도 1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4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분야에 그리고 이 조사에 넘사벽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부동의 1위 넘사벽이냐. 전 거기 있는 선수 한 명도 몰라요. 근데 언제나 1위입니다. 언제나. 그냥 궁금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단의 가치라는 건 어떤 산출 근거 아니면 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측정이 되는 건지.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산출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뭐 이익 같은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의 규모가 얼마냐. 또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포브스가 구단들의 가치 그리고 리그의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 역시 매출과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NBA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와 비교해보면 NBA 1위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했으니까 1위를 비교할게요. 1위와 1위를 한번 비교하면 2022-23 시즌에 워리어스가 골든스테이트가 올린 총 매출이 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부동의 1위인 뉴욕 양키스의 2022 시즌 매출은 얼마냐? 여기 이제 그 서로 시즌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2022 시즌에 뉴욕 양키스가 올린 매출의 총액은 6억 5,700만 달러, 우리 돈은 9,100억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는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뉴욕 양키스는 9천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뉴욕 양키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양키즈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있는 관중 수가 그래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관중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심지어 경기 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대단하네 진짜. 예. 경기 수도 다른데 이런 차이. 예. 또 NBA 같은 경우에 지난 2021-22 시즌에 처음으로 총 매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8,600억 원을 돌파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도 매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ESPN, 아마존, MBC와 체결한 새 중계권 계약 때문에 앞서 얘기해드렸던 중계권 계약이 올해 여름에 새롭게 체결이 됐거든요. 네. 앞으로 NBA 성장세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MLB는 2017년에 그 총 매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 정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계권료가 그러면 NBA는 얼마로 지금 계약이 됐나요? 11년간 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6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하네 진짜. 예. 중계권료가 이제 100조 시대 진짜 열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NBA가 미국 최고의 중계권료를 자랑하는 NFL보다 더 많은 중계권료를 받는 종목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NFL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현재 체결된 계약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미국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가장 비싼 중계권료 몸값을 자랑하는 스포츠는 NFL이 아닌 NBA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그 NBA 중계권을 따낸 NBC 같은 경우, NBC가 90년대까지는 NBC, NBA 이 어감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하면서, 그럼요, 아예 그냥 로고였잖아요. 그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 경기를 보면 항상 MBC가 자동적으로 떠오를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MBC가 중계권 협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NBA 입찰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여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MBC 사장이, CEO가 파리 올림픽 기간에 이 얘기를 듣고 파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NBA 중계에 그 MBC가 사활을 걸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을 보면 NFL 중계에 MBC가 쓰는 돈이 220억 달러, 30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NBA에 이번에 MBC가 제시한 돈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9천억 더 많은 270억 달러. 37조 4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NBA가 지금 얼마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시장에서 NBA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미국의 프로 스포츠들이 전부 전 세계 아주 뭐랄까요, 스포츠 천재들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의 선수, NBA든 뭐 MLB든 간에 거기서 뛰고 있는 모습을 마치 국가 대항 같은 느낌으로도 또 쳐다보다 보니까 점점 파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NBA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럽의 NBA 리그를 만들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유럽도 농구 인기가 엄청나죠. 근데 만약에 NBA가 유럽 시장까지 진출해서 유럽 시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NBA 리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펴보니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었네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